클로징 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11월 14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 3전 살려내. 아. 내 닉스 살려내. 아. 멱살 잡고. 예. 예. 일단은 뭐 늦은 거. 죄송합니다. 예. 항상 뭐 똑같잖아요. 기술적 하락, 기술적 오류. 기술적 오류. 예. 예. 그래서 앞에 조금 이제 기술적 오류가 있어서 네. 저는 지각하지 않습니다. 네. 딱 20분에 왔는데 아, 저 20분 50초에 왔어요. 예. 10초 빨리 왔는데 약간의 그 기술적 오류로 인해 네. 죄송합니다. 3.6% 하락 4020. 외국인 코스피에서만 2조 3천억 매도. 기관 8,100억 매도. 3조 매도. 코스닥에서 또 3,500억 매도. 예, 그리고 선물에서도 또 매도. 이렇게 때려 버렸습니다. 네. 하이닉스 7.7% 하락, 삼성전자 5.1% 하락, 두산에너빌리티, 뭐 SK 스퀘어, HD 현대일렉트릭, 삼성생명, SDI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다 5% 이상 하락입니다. 두산, LS일렉트릭, 예, 효성중공업, 네 그렇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알탱이가 좀 살렸고 ABL바이오는 이 와중에도 6% 상승. 네. 니가캠 뭐 이런 애들, 코오롱 티슈진 이런 애들이 한 4~5% 올랐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다 5% 정도 하락을 해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오테크닉스 8%, 흡프스프 6%, 원익홀딩스 7%, 유진테크 10%. 네. 일단 두 분 얘기를 빨리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범성공자 장우진님, 반도체 아저씨 김정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요. 이 얘기하면 욕 먹을 거 압니다. 그리고 미워할 것도 알고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꼴보기 싫어요. 근데 뭐 2,400, 2,500에서도 주식 매매 잘 하시래. 하는 사람들이 4,000 와서 뭐가 아픈가? 이거 3% 떨어졌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4,100, 4,200에서 4,020. 이게 과연 진짜 아픈 건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까 지난번에 시중에 유동성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규 유입된 유동성은 어디로 가겠어요? 새롭게 주식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새롭게 샀으니까 그분들은 완전 손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단계에서. 근데 그리고 그때 들어온 돈도 내 돈이고 지금 들어온 돈도 내 돈이니까. 불과 6개월 전에 2,600이었는데 지금 4,020이 근데 이게 낙폭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낙폭이. 네. 그냥 뭐 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이렇게까지 뭐 크게 신경을 안 썼을 텐데 한 번에 3% 이상 빼버리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 약간 좀 당황하셨다, 네, 놀랐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낙폭이 큰 만큼 그만큼 또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나요? 매일?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네? 네. 견뎌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킬 뿐이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저는 화요일에 얘기 들었었죠. 8458이라고. 네, 빠지면 사시고 오르면 지금 팔 때입니다. 이 박스권에서 갇힐 거기 때문에 올랐을 때 조금 현금을 놔두시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라고 얘기했었고 지금 반대로 빠졌잖아요. 빠졌으면 지금은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여기서 정부가 4천에 대한 지지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4천이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 상태에서 오히려 4천이 무너지면 좀 사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지금은 더 낫다는 거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아, 등대님께서 네. 2%는 용서가 되지만 3%는 용서가 안 된다. 맞아. 이 당산이 얼마나 다른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칼을 갈았다. 외국인이 칼을 갈았다? 네, 외국인이 칼을 갈고 있었고 어. 그 칼을 뽑았다라고 오늘 봐야 되겠죠. 네. 계기만 만들어지길 딱 바라고 있었는데 마침 그 AI 법을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를 때리기 굉장히 좋은 시장 환경이 됐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좋아 하면서 SK하이닉스 기반을 누르고 싶었지만 안 네. 누렸던 게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누르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됐고 그래서 보면은 제가 파악되는 걸로는 지금 외국인이 선선물 합해서 4조 원 이상 순매도했거든요. 역대급입니다, 진짜로. 4조 원이요. 네. 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합했을 때 4조 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정말 작정했다. 지금까지 피 보고 있었던 것들 한번 만회하려고 작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도 뭐 네가 안 아프니까 지금 공감을 못하지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자산이 있어요. 자산이 주식에는 없어요. 어머니가 살짝 어머니가 엄마는 한참 있고 네, 제 결혼 자금 한참 있고 저도 자산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31%입니다. 네. 카카오 아니요. 주식 아니고 뭐 여러 뭐 자산들 마이너스 31%예요. 네, 그래서 같은 입장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자룡 본부장님, 네네. 뭘 무슨 장 말씀을 코멘트 드릴까요? 해주실까요? 그 4천 정도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천 안 깨진 게 다행이다. 하지만 오늘 보고 월요일 날 깨질 수도 있고 반등을 세게 할 수도 있고 동전 뒤집기 금리 인하 그 분위기가 컸기 때문에 뭐 오늘 안 깨졌다고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웬만해서 금리 인하만 가지고 가면은 하이닉스 제가 목표로 했던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57만 원이었다고 몇 번 네. 말씀드렸는데 그거 깨졌잖아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좀 길게 보시면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5대 5다. 그거 말고 저는 다른 거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저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들어갈까. 좀 신경 쓰인다라고 제가 주저주저 했던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했던 기본적인 게 4,020에 4,150 박스이기 때문에 더 빠지면 살 수 있죠. 좀 길게 보면은. 근데 이제 미국을 봐야 되겠어요. 이게 진짜 금리 인하가 안 할 수 있다. 그것만 가지고 이게 주가 빠진 거냐. 하고 본능은 들어가면 된다. 네. 그게 아니면은 그 분할의 개념을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3,900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거 안 깨지면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 깨지면은 혹시라도 월요일도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좀 힘들어지죠. 단기적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빠지는 거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왜 빠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요 방송을 보시고 나서는 어떤 이유였는지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따가 애프터 넥스트 트레이드 혹은 월요일 날이라도 도망을 가야 되는지 그것만 결정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권종근님 삼성생명은 왜 빠지나요? 김동민님이 땡땡땡 그리고 이주희님 들어오셨고요. 분님, 와일드플라워 73님 그리고 마녀주님, 수기님, 산님 그리고 금바위님께서 네. 오늘의 하락을 인내하고 목표를 봅시다. 추메 고고싱 땡땡땡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영희님이 하이닉스 뭔 일이래요 하셨고요. 그리고 그래도 오늘 환율 떨어진 걸로 좋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세일 첫날이다. 암살자님이 세일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보자 라고 하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가이 구에디알레르님께서 개인 3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3조를 샀네요. 예, 외국인 기관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줘서 3.8% 마이너스로 좀 끝났네요. 니케이가 1.9% 떨어졌고 상해는 뭐 보합에서 좀 마감을 하는 것 같고, 네. 잘 버틴다 했는데 160포인트가 하루 만에 날아가서 4011, 코스닥이 2% 날아가서 897. 요 정도입니다. 네. 예,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4,000선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두 분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민트님이 진행을 해주시고 두 분이 이제 좀 자료와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발언을 해주시면 오늘은 좀 제가 입 닫고 있을게요. 빵이나 먹고 있어야겠다. 예. 자 가볼까요? 네. 네, 시황 볼까요? 네. 뭐 그냥 이 사진 하나처럼 정말 칼 갈고 있던 외국인들이 정말 칼을 딱 뽑았다. 왜 가르는 거예요, 칼을? 왜 그랬냐고요? 네, 왜 가는지가 아니 중요하잖아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선물에서 누적적인 포지션의 손실이 너무 크다. 선물과 옵션에서 손실이 계속 크니까 이거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들을 계속 쓸 텐데 틈만 나면 선물에서 누적 손실이 크면 이 선물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현물을 낮추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SK하이닉스가 과도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매도했었잖아요. 근데 그 매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순매수를 기반으로 해서 60만 원을 돌파했었고 그러면서 선물에서 결국은 이제 지수가 올라 버렸으니까 선물에서 누적 손실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이제 이슈가 막 생겼을 때 이미 시장에서 AI에 관련돼서 약간의 공포가 생겼을 때 그때 딱 때리기 시작하면 시장이 약간 패닉이 오면서 선물도 내려가고 현물도 내려가고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외국인이 칼을 갈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물론 네. 이제 외국인이 하나는 아니니까 뭐 똑같이 행동할 거 우리가 같이 또 뭐 단합해서 이렇게 행동하자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저희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사진이 안 나왔는데 외국인이 어떻게 이렇게 칼을 네, 갈았다. 칼 뽑았다. 네. 그 지금 다 뽑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4조 원의 오늘 순매도가 나왔는데 추가적인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4천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범주도 결국은 이제 바운드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거냐 이거를 걱정해야 되는 단계인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건 아니고 그럼 이제 현재 왜 시장이 이렇게까지 좀 안 좋냐라는 것들을 시장을 먼저 얘기할까요? 시장? 네. 네, 시장을 먼저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스피가 이제 3.81%로 끝났고 맞죠? 지금 데이터가 달라가지고 지금 키움에서 보이는 건 지금 3.81% 빠졌고 외국인이 2조 8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현물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3,400억을 순매도했고요. 그다음에 2.23% 하락했고 선물은 1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결국 이제 4조 원 이상 순매도한 게 나왔고 이 정도로 현 선물을 동시에 강하게 순매도한 거는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정말 칼을 갈고서 밀어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 세계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좀 부진했습니다. 지금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 빠졌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밀리는 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크게 받았다. 반대로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많이 좋았었거든요. 그게 계속 얘기했던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좋아요?라고 할 때 반도체 때문이다라고 했던 거니까 그거에 의해서 반대로 좀 눌렸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은 시장입니다. 상승 종목이 171,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락이 700 종목이 넘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350 종목 상승, 그다음에 1,300 종목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압도적으로 좀 안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나마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 좀 볼 수 있는 건 뭐 조선, 그다음에 바이오 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실적 개별 실적이 있는 주식들 중심으로 좀 괜찮았던 것 같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투자자 동향을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순매도가 1조 3천억 외국인 순매도가 이 한 종목에 대한 순매도가 1조 3천억. 근데 이게 오늘만이 아니라 일주를 팔았던 날들이 최근에 꽤 계속 있었던 있었죠. 걸로 아는데 네, 그죠? 계속 있었는데 오늘은 임팩트가 좀 더 큰 날이었다. 왜냐하면 AI 버블에 대한 것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크게 들어왔던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5,900억 정도 외국인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지금 1조 한 9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기관도 순매도를 한 6천억 가까이 굉장히 강하게 순매도가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순매수한 종목도 있긴 했었는데 조선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 지금 보시면 1등이 HT한국조선해양 2등이 HT현대마린솔루션 그다음에 4등이 하나엔진 현대미포 현대마린엔진 그러니까 조선 쪽으로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조선 쪽으로 많이 샀어요. HT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APR 알테오젠 유한양행 이런 좀 말랑말랑한 기업들도 좀 샀다 이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보면 잠시만요. 네. 가장 컸던 건 오늘
연준 인사들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연준 인사들이 지금 한 3-4명 정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뭐 어디인지 몰라서 3-4명 정도가 네 얘기했는데 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는 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베셈의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같은 경우도 고용은 견조하고 물가는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고용은 여전히 좋은데 물가 부담이 있다는 건 뭐죠? 금리 인하 안 하겠다. 수잔 콜린스 추가 금리 인하 기준이 아주 높다. 추가 금리 인하를 하려면 여기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내려가든가 고용 지표가 좀 더 악화되든가 둘 중에 뭔가 확실한 게 보여야 되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뉘앙스고요. 그다음에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립금리에 가깝다. 중립금리에 가깝다는 건 뭐냐면 제약적 금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현재 경기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건데 현재 중립금리에 가깝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추가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명의 연은 총재가 동시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좀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셧다운 때문에 누적적으로 뭔가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4분기 데이터는 안 줄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데이터가 워낙 깜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럼 CPI도 그렇고 고용지표도 그렇고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좀 더 시장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요게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뭘까요? 요 차트인데 이 차트가 뭐냐면 이제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차트예요. 그러니까 CDS가 뭐냐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채권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채권을 매수자들은 가장 큰 두려움이 돈을 어차피 받을 텐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게 가장 큰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싶으니까 보험을 드는 게 있어요. 그게 CDS예요. 그러니까 CDS를 사서 보험처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채권이 디폴트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이걸 메이크업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40대 정도까지 내려섰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금리 인상기니까 당연히 CDS 프리미엄이 같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 안정됐었는데 40대에 머물다가 지금 100. 이게 100이 뭐냐면 100bp입니다. 100bp. 그러니까 1%를 줘야지 내가 보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채권 수익 나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수익 나겠어요? 채권 사면은 지금 4% 5% 이런 거잖아요. 근데 1%를 낸다는 거 굉장히 많이 내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오라클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오라클이 지금 무슨 문제냐 봤을 때 현재 부채 비율이 630%가 남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보면 스타게이트를 비롯해서 막대한 투자를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금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거 괜찮냐?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도 얘기했었죠. 이 지금 오픈 AI를 비롯해서 누군가 하나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지급 보증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랑 계속 맞물리면서 야 이거 불안하다. 야 투자 막대하게 하는 건 좋다인데 이거 투자가 이거 하나 업체 무너지면 이거 괜찮은 거야? 근데 투자가 무너지면 반도체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얼마 전에 뭐 바로 어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좀 알고 있던 이야기고 그리고 오라클이 AI에 대해서 확고하니까 또 그 정도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이세요? 여기 치솟았잖아요 이게.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회사의 리스크를 점점 크게 하고 보이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부담을 갖고서 이 CDS를 높게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오라클 채권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면. 네, 크레딧 디폴트 스왑에 대해서 부담이 커지면 오라클 채권에 대한 부담이 커질 거고 그럼 오라클은 자금 조달하는 것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악순환의 고리로 가는 어떤 리스크인데 이게 유동성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떤 제약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물론 TGA 잔고가 풀리고 QT가 종료가 되면서 유동성이 풀리면 이게 완화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 유동성을 뭔가 풀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아직은 없는 거죠. 물론 연준이 단기적으로 돈을 풀기도 합니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아니구나 다른 데서 연준에서 최근 한 7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단기적으로 풀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니 QE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하면 이 유동성 위기는 뭐 다시 잠잠해질 수도 있는데 어쨌건 전체적인 현재 상황에서 위기는 유동성 때문에 불거진 것게 맞고 여기에 연준이 지금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거죠. 불이 났는데
끌 생각을 하지 않고 유동성 때문에 지금 불안해요 그런데 금리 안 할래? 너 유동성 때문에 더 맞아봐라. 약간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더 지금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증시도 흔들리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하게 받았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보시는 반도체 거죠. 쪽인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훨씬 더 강하게 받은 상황이고 지금 대만도 한 1.8%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런 영향들이 좀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코멘트 있으실까요? 똑같습니다. 다른 게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갖고 우리는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큰데 메모리 비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중국은 대만은 TSMC가 60% 이상 되지만은 걔는 메모리가 아니니까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대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 대만은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TSMC도 그러니까 뭐 대꼬받고 하면 비슷비슷한 건데 영향은 똑같은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거의 도끼 객긴 해가지고 맞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아까 그 고리에서 하면은 결국은 맨 밑에 있는 GPU군 그 D램도 다 영향받거든요. 그렇죠. 낸드는 안 받나? 어저께 뭐 낸드 아무리 가격이 나 이제 낸드 스위트지 50% 올려요 하는 순간에 그런 얘기 나오면은 샌디스크도 하루에 15% 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간 만큼 변동성을 감내를 하든지 생각을 중간중간에 다시 하든지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짱구는 못 말려님이 미국 빅테크는 버티면 먹는데 우리나라는 불안불안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미국 그렇지 빅테크에서 않아요? 버티면 네, 그거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AI에 대해서 위기가 불거진 게 또 추가적으로 있었어요. 한 3가지 이슈가 더 있었는데 미국의 회사채 발행이 지금 1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20년 이후로 최대예요.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지금 회사채 발행이 최대인데 이 회사채 발행의 주요 주체들이 누가 되고 있냐라면 빅테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용이 좋은 빅테크들이 자금을 쏙 빨아가 버리면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안 그래도 재무부가 TJ로 다 빨아갔는데 여기에 지금 빅테크까지 빨아갔으면 중소기업들은 진짜 자금 말랐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또 유동성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붕괴됐다는 것도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키옥시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일본의 낸드 업체인데 이 낸드 업체 반도체가 좋다고 하는데 낸드 업체가 지금 어닝 쇼크가 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 우려하는 상황이 불거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좀 줬던 거죠. 근데 키옥시아는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는 게 사실 실적이 뭐 3분기는 안 좋긴 했는데 낸드잖아요. 낸드 가격이 3분기는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 계속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어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 D램이었고 근데 D램은 정작 이제 가격 상승이 약간 둔화되고 있고 낸드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4분기 우리 기준으로 4분기 낸드 키옥시아 기준으로는 이제 회계 기준 3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2분기는 407억 엔으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3분기에는 순이익이 한 610억에서 890억 엔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한 전망 좋을 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키옥시아가 주가가 아까 아침에 체크할 때 한 23%가 빠졌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부담이 컸다라는 거죠. 네. 앞으로 좀 좋을 건 아는데 야 이게 반도체나 이게 이런 것들 실적이 조금만 빠지면 야 이거 불안해 약간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심리가 어느 정도는 있다. 결국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건 뭐냐 높아진 가격 네, 주가 이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그거 하나 첨가하면은 보세요. 저 잘 적어 놓으셨는데 아까 지금 그 화면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스마트폰 PC형 저마진 비중 상승했잖아요. 네. 얘네가 프로덕트 믹스가 달라요. 같은 낸드가 아니라 샌디스크는 낸드를 가지고 우리 이런 거 네. SSD를 만들어서 파는 거고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것도 이런 거를 엔터프라이즈 SSD 이게 고마진이거든요. 이게 많은데 얘네는 그것보다도 저게 많잖아요. 일반적인 스마트폰 PC. 그러니까 마진이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가격 반응이 안 되는 그 제품들을 갖고 있어 실적이 안 좋은 거야.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SSD를 만들고 있는 샌디스까지 주가가 1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한 거라고 얘기해야 되고 얘네들도 가격 포캐스트는 넘버를 안 줬을 뿐이지 좋아진다고 얘기했어 내년 초까지.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서는 야 넘버 줘 넘버 어떻게 해줘 가이던스 그거 없는데 그냥 좋아져
우리 프로덕트 믹스가 나빠서 나쁘다 안 했지만 그래서 안 좋았던 거야 라고 얘기했을 것만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키옥시가 망가졌다 이러면서 샌디스크 다 무너뜨리는 시장이 원래 이게 irrational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약간의 에피소드도 약간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보여져요. 오늘 좀 빠진 게 과했다라고 보시네요. 뭐 걔네가 빠진 거는 과하지 않을 수도 있죠. 걔는 프로덕트 믹스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샌디스크나 다른 쪽에 빠진 거는 그런 거고. 그리고 사실 이건 빠진 게 아니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주가 한번 보세요. 소프트뱅크가 오라클하고 같이 해서 스타게이트 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주식 팔아가지고 오픈 AI 투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소프트뱅크도 돈이 별로 없어요. 걔네 다 긁어 모았다 200억 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까지 같이 문해서 오늘 한 6% 7%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고리가 됐는데 약간 과한 것도 섞여 있다. 그러니까 키옥시와 관련된 낸드는 약간 과한 거죠. 근데 전반적인 이 순환 출자 내지는 뎃 파이낸싱에 의해서 가는 거는 한 번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까먹으니까 한 번 정도 짚어줬죠. 어저께 마이클 버리의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안심하던데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마이클 버리가 주장한 거는 여러분들은 저는 그 사람 말에 한 30-40%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주가 올라갈 때 나오는 거니까 편안하게 갈 수는 없다. 이거를 인지하고 접근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반등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한 달만 쉬죠. 팔고. 근데 저는 11월 초에 얘기했었어요. 한 달 정도는 조금 쉬고 왔다고. 아직도 그 음력 9월. 음력 9월 아직 아직도요? 아직 음력 9월이요. 아직도? 언제 끝나? 제가 얘기했잖아. 음력 9월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음력 9월론을. 언제 끝나? 끝나지 않았어 이제? 아직 저 9월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2주. 뭐 아직도요? 그럼 한 달 쉬는 거 아니고 1, 2주 쉬어야 되겠네. 예. 음력 달력으로 지금 9월 25일이에요.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다음 주. 예, 음력 9월론. 예. 어쨌든 어떻게 좀 결론을 내주세요. 일단 큰 틀에서 그러니까 뭐 당장 내일 팔고 또 다음 날 사자 이게 아니라 큰 틀에서 한번 좀 챙기고 가자 이렇게 좀 얘기 좀 한 번 더 해주시면 왜 좋아요. 자기의 주장을? 아니야 이건 책임감이야. 이건 한번 얘기해줘야 돼. 이거 여기서 잘못 말하면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네. 이 자리에서 팔면 네.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섣불리 팔면 진짜 못 삽니다. 저는 AI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섣불리 팔고서 이익 실현한 다음에 밑에서 뭐 다시 살라고 하는데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매매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심리적인 게 너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적으로 휘둘렸을 때 뭔가 실수를 하고 계속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고 손실을 보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결국에 보면 여유가 없을 때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아니면 시장에 대한 눈이 그러니까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굉장히 좁은 걸 보고 판단했을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얘기를 들으라고 저희랑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얘기한다고 뭐 본부장님 얘기한다고 뭐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행동하되 심리적으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을 좀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누군가 얘기하는 원칙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요. 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원칙이 그럼요. 있습니다. 네, 돈 그러니까 버는 놈이 이기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시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밀렸잖아. 밀린 지금 자리에서 섣부르게 팔거나 아니면 섣부르게 막 사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 후회가 남거든요. 근데 그 후회라는 잔재가 남으면 문제가 뭐냐면 다음 내가 뭔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한 7% 빠졌으니까 샀어요. 그럼 내일 3% 빠지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인드가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하이닉스를 진짜 사야 될 때 못 사요. 또 빠질 수 있지.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킨단 말이죠. 반대로 여기서 샀는데 그래서 팔았는데 이렇게 되고 반등을 나오면 여기서 내가 말하잖아요. 0.5%에서 1%만 이거보다 더 비싸도 내가 본 가격은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판 가격은 이거보다 비싼 가격에 잘 못 사요. 진짜로 사람 심리가 못 사요. 맞아. 네. 그럼 지금 들고 있는 분들 현금 비중 20-30% 정도 됐어. 근데 지금 들고 있어. 물론 당연히 지금 현금 20-30%면 고점에서 사서 마이너스 된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하이닉스 오늘 지금 저게 56만 원인데 64만 6천 원에 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야?
지금 60만 원. 뭐 60만 원에 산 사람 좀 있을 수 있겠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지금 거래량 보면은 대부분 터진 게 저기 30만 원, 또 언제예요? 35만 원, 40만 원, 또 45만 원, 50만 원, 뭐 요렇게지. 64만 원 막 여기서 누가 뭐 샀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금 비중 한 20-30% 들고 있다. 아직 조금 플러스인데 혹은 똔똔이 돼버렸다. 내가 뭐 해야 되냐? 버텨야죠. 버텨요? 네, 버텨야죠. 버티고 남은 현금 20-30%로는 많이 밀리는 것들을 다시 또 사면 됩니다. 현금 20-30으로? 네. 이야, 이거 토탈 사커네.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이. 그렇죠. 와, 근데 이게 크네.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은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익 내기 좋은 구간이라고 분명히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자신 있으시면 해도 된다고. 지금은 분명히 해도 돼요. 근데 트레이딩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점은 올라가는 거 따라 사는 자리 아닙니다. 내려갔을 때 이게 밸류나 이런 것들 내가 볼 때 아무래도 괜찮은데 회사에 어떤 펀더멘털의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단기적인 시장 이슈 같은 걸로 빠졌다. 그럼 그때 담아도 되고. 그리고 또 그게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올랐어. 그럼 또 팔고.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하기 좋다는 거지. 추격 매수하는 시장은 그때 하이닉스가 이렇게 20만 원대에서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올라갈 때 네. 그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보면 제가 오늘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료 채널 같은 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분석을 해요. 근데 그렇죠. 제가 기반이 원래 이제 스몰캡 애널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보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한참 올라갈 때 제가 보는 종목들이 성과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별 생각 없었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뭔가 헛발질할까? 주로 뭐 현대차, 에이비엘 바이오, 여러 제약 가지 바이오 이제 뭐 이런 거지. 중소형 예주 이렇게 계속 뭐 얘기했었죠. 근데 오늘 최근에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성과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또 뭐 공시 같은 것도 보고 기관의 수급도 보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죠. 어제 이제 3개의 종목을 봤는데 그 종목 중에 아침 기준으로 3개가 올라섰고 뭐 마지막에 하나가 밀렸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죠. 그걸 보면서 생각이 딱 했던 게 소형주 트레이딩을 하는 건 주도주가 없을 때 해야 된다. 네, 확실한 주도주로 맞네. 시간을 자금이 빨아들일 때는 그때는 트레이딩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끌고 가야 됩니다. 확실한 주도주를 끌고 가야 돼요. 이걸 트레이딩 하는 순간 꼴로 가는 거예요. 조선, 방산 그랬었죠. 전력기기 그랬었죠. 자, 반도체. 지금 반도체는 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끌고 가야 되는 자리예요. 오케이. 물리자고 하더라고요. 클리어하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저는 이제 그 넘버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은 2페이지. 한 달 전에 그 당시보다도 이익 추정은 더 올라갔어요. 전반적으로 삼성 하이닉스로. 그러면 그 당시보다 이제 그 목표하는 게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4,150 잡은 것보다 더 올라가기도 했었죠. 여기 밑에 보시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여기 지금 난리 났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예, 네네. 지금 한 11,600분 들어와 계신데 다 지금 아이고. 죽는 소리 나거든요. 이게 여기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코스피 중단기 3,830, 3,950 지지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되면은 4,020에서 4,150 이게 한 달 전에 추석 직후에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더 갔었잖아요 한때 그렇죠? 사실은 이익 추정이 그 당시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어요. 4,200 갈 수도 있는데 이 전제 중에 첫 번째 게 흔들렸죠. 첫 번째 게 뭐예요? 첫 번째 게. 첫 번째 유동세 장세에 대한 전망이 기본 전제인데 이게 흔들렸잖아요. 네네네. 셔다운 때문에 지난주에 한번 흔들렸고 셔다운은 문 종료했어. 그럼 다시 회복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될까 말까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까리까리해졌죠. 동전 뒤집기. 그러니까 이 전망은 더 좋아졌는데 이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게 맞죠. 두 번째, 그러니까 순조로운 그 생태계 확산 여부 이거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죠. 그러면 이거 전체가 흔들려요. 근데 당장에 이번 분기 다음 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익은 후행적으로 애널리스트에 막 올려서 목표 주가를 화라락 막 난리쳤잖아요. 효손중공 포함해서. 근데 항상 그랬잖아요. 후행적으로 그 올릴 순간에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익 추정 자체만으로는 업인데 이 두 가지 것이 흔들린 건 맞지. 반대로 간다고 지금 반 던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4,100에서 요 밑으로 내려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흔들려서 3,950 이렇게 가면은 저번에 지난주 금요일처럼 살 용기를 갖는 게 맞죠.
펀더멘털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57만 원이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3만 원 가면 저한다고 그렇게 몇 번 타방송에 얘기한 거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내가 50만 원 근처 갔을 때도 좀 꺼려했던 거는 이 위에가 흔들렸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아니면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근데 이제 못 사면은 사실은 펀더멘털을 잘못 보는 거니까 이게 3,900 이하 3,8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전제 자체가 까리까리한 게 아니고 나는 나쁜 쪽으로 자꾸 보여. 그러면 이제 못 사거나 아니면 사는 거를 나눠서 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은 의외로 괜찮은 종목이 꽤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게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선만 이렇게 보면 그게 안 보여. 여기 흔들리면 그게 안 보이거나 막 엉뚱한 거 팔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리를 하는 마음을 이번에 배워야 돼요. 그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지금 제가 아까 같은 시츄에이션에서 똔똔이 됐거나 저 아까 채팅창 보고 깜짝 놀랐는데 60만 원에 산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죠. 사실 저기 수산이도 10만 6천 원인가 샀어 삼성전자. 그러니까 오늘 얼마야? 많아요. 삼성전자 9만 8천, 7천 원? 왜냐면 그때 외국인이랑 기관이 던진 걸 개인이 샀으니까 누군가는 상대 개인이 그쵸. 될 수 있죠. 네. 어때요? 이렇게 지금 현금 20-30% 들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직 결정을 못한 제가 분들. 이번 주 초 시작할 때 현금 갖고 다시 시작하더라도 반도체만 5-60% 이렇게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골고루 아니면 내려간 거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게 이제 증권주일 수도 있고 금융주일 수도 있고 조선은 얘기 안 했지만 뭐 제약바이오도 잘 타면 할 수 있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못하면은 버티는 게 맞는 거고 할 줄 알면은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두 가지 전제가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나눠서 사야 되는 거죠. 나눠서. 오늘 사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괜찮아. 근데 오렐라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사야 되는 거지. 남겨놓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약간 좀. 근데 뭐 저희가 신이 아니니까요. 정답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이러놓고 네. 월요일에 막 4% 급등해요. 갑자기. 네.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참- 정답을 그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전략을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접근을 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보시면 우리 생각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 100% 신이 아니니까 어떻게 다 맞겠어요. 뭐 반만 맞아도 사실은 거기서 확률만 높이면 되는 아, 거니까 그럼요. 수익률을 높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만약에 생각이 틀렸을 때 그걸 어떻게 바꿔가고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보고서 좀 더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4천 왔으면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지금 8천 막 만 보시잖아요. 14,000인가? 아닌가? 뭐 갑자기 뭐 만 몇 보시지? 몇 보시잖아. 7천이 갑자기 14,000이세요. 7천 보시잖아. 7천 공자잖아. 14,000 대박. 그러면 이 큰 틀에서 시계열을 크게 볼 때는 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느낌이 오는데 누가 그걸 계기를 마련해 주길 바라잖아요. 아, 제가 정리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어. 그렇게 믿지만 말고 어떤 기준 되면 나는 일단 정리하겠다는 그걸 자꾸 정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정리할 때가 다 정리가 되지. 마음만 느낌이 이렇게 하면은 남한테만 의존만 한다고. 명민지가 얘기하면 오케이 팔고 김장렬이 얘기하면 팔고 근데 그 다음날 올라가면 짜증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백날의 소용이 없는 거니까 자기 기준에 어떤 게 나를 트리거 건드리면은 나는 일단 30%는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음에 올라갈 때도 다음에 또 올라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그 생각을 미리 해야 된다고 미리. 저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 100만 원 리포트 나왔을 때 이게 바탕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오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힌트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뭔가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장이 뭐 나중에 후행적으로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자기가 트리거되는 포인트를 몇 개, 한 3개 정도를 찾으시는 것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종목에 대한 분류를 좀 저는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트레이딩 종목도 있고 끌고 가야 되는 종목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혼동돼서 그냥 막 매매를 하다 보면 올랐으니까 난 수익 실현한다고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모든 종목에 대한 생각은 트레이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크게 실수했던 것 중에 뭐냐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 전력기기 바닥에서 저보다 먼저 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룡전기 공시를 통해서 그 전력기기 바닥을 봤는데 저는
끝까지 못 갔어요. 왜냐하면 트레이딩적으로 뭐 이제 올랐을 때 됐어라고 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황을 보고 이게 정말 가는 현재 상황이고 이게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팔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그 종목들은 따로 두세요.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아예 계좌를 따라가거나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팔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르게 분류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아,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맞아. 같아요. 진짜. 맞아. 그 실행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뒤죽박죽이 돼. 아. 펀드 매니저도 그런 수가 있어요. 펀드 매니저도 그렇게 구분이 안 해가지고 막 어떨 때는 엄청 잘해. 근데 반대되면 엄청 꼬꾸라지는 거야. 그럼 신뢰가 나빠지는 거야. 안정적으로 못 가거든요. 구분을 해야 돼. 이게 3대 7이건 7대 3인 간에 구분 안 하면 어려워. 그럼 펀드 매니저는 오늘 같은 날은 월급 못 받는 거예요? 월급은 월급 뭐죠? 월급은 월에 정기적으로 기본 주는 거고 그 나중에 연말 됐을 때 성과가 못 나잖아. 그럼 보너스가 없겠지. 그래서 성과가 아주 안 좋으면 잘리겠지. 근데 약간 뭐 특정 직업은 이 금융권 내에서 기본급이 엄청 짜고 막 50만 원, 100만 원 이렇고 나머지를 다 인센으로 받는 그 직업군이 있잖아요. 이제 뭐 얘기하면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 있겠죠. 예, 그래서 뭐 펀드 매니저는 어떤가?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성과급을 많이 땡길 정도로 이렇게 잘하면 야 이거 내가 나가서 나 혼자 하지 이거를 내가 왜 여기서 쿠사리 먹으면서 이걸 하고 있나? 나가시는 분이 경력 쌓으면 나가시는 분 근데 종종 우리나라의 있어요. 펀드 매니저는 대부분 이제 공무원 같은 그 매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고 구조가 그래요. 그 공모 펀드는 애초에 공모 펀드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 줬다 이런 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 펀드는 인센티브 구조가 없고 거기에 수수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성과가 물론 좋아야 되겠죠. 근데 성과가 기본적으로는 벤치마크라고 해서 뭐 코스피나 뭐 KLX 200에 뭐 이런 식으로 벤치마크에 붙여서 이것 대비 얼마만큼 뭐 비트했냐 못했냐예요. 그러면 벤치마크만큼의 포트폴리오를 이미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포트폴리오를 매니징할 수 있는 재량도 크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했을 때 인센티브를 많이 줘. 막 그렇게 되면 더 노력해보고 뭔가 해볼 텐데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다른데 공모펀드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 참 까마귀 날 때 배 떨어진다고 공교롭게도 오늘 또 환율이 이렇게 1,450원대로 다시 내려갔는데 네. 이게 시작하기 전에 1,474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76원. 어쨌든 그것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때는 60원, 50원, 60원, 70원 갈 때는 이렇게 괜찮다가 오늘 환율이 1,450원대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몇 조 원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건 오비라. 사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랑 사실 우리가 환율 하기는 하지만 이 인과관계의 그 정도로 생각하면 사실 오늘 유동성이 부족하고 AI 버블론 나오고 금리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해가지고 쫙 올라간 거를 찰실안에서 때리는 그런 수요가 훨씬 강했지. 사실은 외국인들이 환율을 그렇게 케어를 많이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계속 파는 거, 아까 AI 버블에 이번에 3번, 4번째 나오는 건 조금 제가 신경 쓰인다 그랬잖아요. 환율까지 만약에 1,470, 80에서 구독이 안 들어왔으면은 아마 국내 기관이나 개인들도 팔았을 거예요. 덜 샀을 거예요. 그럼 이 정도가 아니고 4%까지 빠졌는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그나마 이게 있어갖고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한 거고 오늘 이것 때문에 이게 영향을 안 미쳤다 해서 환율이 효과가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정적으로 1,430 이렇게 가면은 분명히 파지티브 할 겁니다. 왜냐면 원화가 강세가 될 수도 모른다면 외국인이 오늘 2조 얼마 하라는데 내일도 2조 몇 편? 이렇게는 안 하겠지. 좀 보면서 하겠지. 그런 여유를 주는 거니까 영향이 없진 않은데 오늘은 바로 들어가기는 좀 애매했죠. 그 영향이 바로 미치기에는 이렇게 보시면 환율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으시면 오늘 바로 구두 개입이 됐어요. 구두 개입.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맞아. 구두 개입을 했죠. 하는 총재에 의해서 지금 바로 이제 경제부총리도 구두 개입을 했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업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기업 바꿔라. 바꿔라? 바꿔라. 돈 바꿔라. 아, 바꿔라. 환전해라. 환전해라. 돈 바꿔라. 달러 챙겨놓지 말고 내가 그거 쓰게 해줄게 하니까 워낙 충분히 이게 효용 가치 있게 해줄 테니까 써라 이렇게 일단 해라.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환율은 빠르게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여기서 치솟거나 뭐 1,500원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 일단 환율이 막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정부가 지금 증시도 뭔가 바치고 싶어하고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뭘 해야 되는지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은 일단은 믿고 주식시장이 크게 뭔가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때 좀 약간 용기를 가져봐라. 그때 오히려 조금씩 담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게 정부의 그 의지 거기랑 그거랑 더해서 미국 AI의 부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붐. 붐이 이렇게 같이 그렇죠. 합쳐져서 맞아요. 빡 올라온 건데 이제는 지금 이 AI가 버블론으로 흔들리고 있잖아요. 미증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다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직 그래도 5천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아 그럼. 근데 이게 우리만의 의지로 미국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반등이 가능할까? 아 그럼. 아, 저는 그래? 반대는 가능해요. 아까 반대는 환율이 얘기했는데 가능해요? 환율이 안정화되면은 외국인이 파는 거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팔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파지티브하게. 근데 이게 갈지 내려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건 파지티브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오늘은 언더퍼폼했죠. 한국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필반처럼 3.5% 빠졌으니까 지속적으로 언더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올라갈 때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죠. 이게 쉽게 4,200, 4,300 이렇게 쉽게 가느냐. 이거는 우리 힘의 의지만 갖고 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거 정도를 좀 보셔야 돼요. 광고해야 되는데 그 전에 팩트시트 그것만 하나 더 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큼직하게 영향 있는 거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광고는 오늘 기가 막힌 것도 이렇게 딱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네. 이거 커플티 사시고 싶으신 분 커플티 사세요. 이렇게 네. 커플티. 이렇게 네, 이렇게 둘이 두 분. 커플티고. 네, 좋잖아요. 얼마나 이거 예쁜 것 같아요. 이따가 할게요. 어쨌든 네. 팩트시트 하시던지 아니면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거. 요게 금요일 날 올라가서 분명히 토요일 일요일 날에도 다시 보기를 엄청 많이 보세요. 그래서 진짜 주말 동안에 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거. 그럼 이제 팩트 시트보다는 팩트 시트에서 하나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좋습니다. 팩트 시트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건 우라늄 농축이랑 그다음에 사용 제철이에요. 이거를 지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핵가요.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거죠. 공식적인 핵 보유 국가, 아니, 비공식적인 핵 보유 국가가 아마 될 텐데 일본처럼 그거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고 한미 동맹이 굉장히 굳건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를 할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연결을 지어봤을 때 자 바이든 대통령을 딱 생각하면 중요한 정책이 뭐였는지 한마디로 혹시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바이든요? 바이든 때. 바이든 그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렇죠. IRA가 핵심이었어요. IRA 핵심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가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시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트럼프 시대 정책 BBB 오빠 법안.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안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저는 트럼프가 자기가 성과를 내고 싶은 건 AI라고 봐요. AI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러면 이 부양책의 자금, 부양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 AI로 갈 거라는 거죠. AI를 띄워서 AI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 옛날에 그 러시아와 미국의 경쟁 관계에서 우주가 화두였고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AI가 화두인데 AI 쪽의 패권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는 트럼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너뜨릴 건가?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AI라고 하는 키워드는 다시 불거질 거다. 지금 당장 부침은 있겠지만 이 유동성이라는 파고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는 살아남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시 갈 거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핵을 인정한 미국이 우리나라와 함께 갈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저는 약간 진짜 동의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치랑 경제랑 산업이랑 요즘에 이게 다 완전 회색 영역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저는 트럼프가 항상 생각하고 멘션을 하는 건 중국의 정치 체제 시스템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딱 주도해가지고 태양광 적잖아? 괜찮아 만들어 우리가 보조금 줄게. 반도체 너네 잘 못해? 뭐 빵꾸나? 우리가 보조금 줄게. 뭐 전기차 빵꾸나? 우리가 보조금 줄게. 이걸로 계속 국가가 출혈을 막으면서도 나라가 전반적으로 이 산업 자체를 아예 패권적으로 관리하는 요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도 계속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AI 키워야 되고 전기차고 뭐고 리쇼어링 하려고 그러는데 파월이 거기서 이번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내리면 돼. 만약에 안 돼? 바꿔. 내가 뭐 관세 올린다 그래. 그걸로 패권 가지려고 그러는데 대법관들이 무슨 뭐 법원의 판사들이 되네 안 되네. 야 됐어. 니네 뭐 판결이고 뭐고. 민주당이 또 스탑 걸면 그거 깔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AI를 트럼프가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에서 트럼프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요거를 성공시키고 그게 미국의 앞으로 50년 100년의 패권이 이어진다라는 구상이 머릿속에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안 죽게 틀어막아서 푸시를 할 거다라는 거에는 큰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AI에 대해서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자. 결론은 아이고 거창해라. 아이고. 그 큰 내러티브를 믿으면은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중간에 까먹지. 그리고 왜냐면 트럼프가 아까 내년에 그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애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번에 했다가 중국을 더 이상 치지 못한 거는 히토리 때문에 한번 뒤지게 맞아갖고 1년 지켜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중국을 부러워하면서 견제하는 건 맞아요. 기술 공화국처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중국처럼 닮아가고 있어요. 그게 독재가 됐던 전 제국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다면은 나머지는 다 잔챙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트럼프가 흔들리지 않거나 트럼프가 누구한테 피살당하지 않으면 믿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뭐 다른 게 어디 있나? 그러면 됩니다. 광고할까요? 정치에 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뭐 정신 이상합니다. 자, 아미 BTS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면 여러분은 아미입니다. 아미시면 요 후드티 한번 살펴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25년 FW 신상을 저희가 싸게 가져왔거든요. 네. 백화점 가서 요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와 진짜 거품이 진짜 비싸. 30만 원, 40만 원, 막 목도리 막 뭐 40만 원. 이야, 이게 뭐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나? 거품을 빼야 돼. 그래서 11만 9천 원. 네? 맞아요. 오프 화이트 로고 후드 아닌데? 오프 화이트는 다른 제품인 거예요. 아미라고. 화이트. 이거를 아미가 원래 빨갛잖아요. 예. 근데 요 제품은 화이트의 하트 로고 후디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 얘기야. 네. 하겠습니다. 커플티로도 딱 좋고, 예, 남녀 공용이고, 저는 105인데 엑슬라지를 입었어요. 네. 엑슬라지. 근데 딱 핏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짱짱한 재질이에요. 짱짱한 재질. 흐물거리는 재질이 아니라 짱짱한 재질이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미 원래 이거 되게 그 로고가 크게 나오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되게 스몰로 나와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다는 너무 거. 로고 플레이하면은 예, 좀 약간 꼴리기야. 그러니까. 네. 네. 딱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네이비, 두 분은 블랙. 이렇게 블랙도 너무 가져왔어요. 예쁘네요. 예. 네. 오늘은 공자님이 앙드레 아니고 딱 입어주셨는데 너무 잘 봤네요. 저는 100 사이즈입니다. 100 사이즈. 네. 알겠습니다. 요거 49%, 50% 할인해서 11만 9천 원에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링크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있다. 죄송해요. 브릿지? 아니 이게 바로 위에 공조가 있는데 거기서 먼지가 엄청 나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건들 수가 없는 그 여기 기본 공조인데 머리에 직방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저 다른 스튜디오 가도 공조가 이렇게 나오면 재채기를 엄청 합니다. 네, 좀 지르텍 비염약 먹고 와도 그래요. 일단 오케이. 브릿츠 요거죠? 브릿츠 이어폰도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다. 오픈형이고요. 귀 아픔 없이 하루 종일 착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이거 쓸 이유가 사실 뛸 때 아니면 운동할 때, 자전거 탈 때 이럴 때잖아요. 그래서 러닝, 자전거 타실 때도 흔들림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의 바운스를 주고 있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착용한 듯 안 한 듯 아주 편안한 최신 무선 이어폰을 무려 59,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59,000원. 그리고 주변 소리까지 다 들린대요. 왜냐면 이게 러닝할 때 아니면 자전거 탈 때 봐봐. 부딪히면은 해볼게요. 힘들잖아. 껴볼게요. 예예예. 네. 말해봐. 예, 저기요? 다 들려. 다 들려요. 원래 다 막 노이즈 캔슬링 좀 막 작게 이런 말해봐. 거잖아. 저기요.
와 저기요 다 들려. 와 귀 하나도 안 아픕니다. 예, 그리고 예, 자도 예. 돼. 샤워해도 되고. 네. 와 착용한 듯 안 안 한 한 듯. 듯. 예, 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어? 귀가 약간 편안하게. 네. 네, 귀처럼. 꾸안꾸 스타일 편안한 최신 무선 이어폰. 네. 네, 기가 막힙니다. 브릿지. 네, 오케이. 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 구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 뭐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4시 18분입니다.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진짜 놀랐어요. 그래요? 금방 가는 시간. 어떻게 두 분 좀 여기 오늘 보시는 분들이 10,000분 넘었잖아요. 와. 항상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면 걱정하셔서 많이 들어오세요. 그럼 이제 위로나 좀 노하우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좀 아까 많이 해주셨지만 네. 조금 이제 희망을 담아서 네. 혹은 뭐 냉정을 담아서라든지 그런 걸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주말에 일단 밀키웨이를 보시면서 밀키웨이. 그 밀키웨이 네. 한 번은 봐야겠다. 네, 이거는 뭐 재미를 얘기하는 거고. 예. 근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이러다가 갑자기 또 확 분위기 바뀌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구두 개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장도 누군가의 한마디로 갑자기 또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그 계기가 뭐 다음 주에 있을 젠슨 왕의 발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게 또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베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에 뭐 AI 쪽을 산다 판다 쪽으로 베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괜찮은 기업들을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럼 그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언제 돌아설 그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백악관이 보증 서준다 그러면 바로 돌아서지. 보증 안 서준다 그랬거든. 그 AI 차례가. 근데 이제 알았어. 백악관이 보증 살게. AI 사. 우리 중국 이기자. 일단 기본적으로 12월 초부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QT 종료가 일단 들어가고, 네. 그럼 이제 시장 유동성을 빨아먹던 것들이 일단 한 가지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TG의 잔고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풀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들이 돌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이슈들은 점점 수면을 다시 가라앉는 상황이 되니까 뭐. 제가 한 달을 얘기했던 거는 그걸 염두에 두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월 한 달 동안 좀 쉴 수도 있다. 뭐 그 전에 뭐 뭔가 새로운 이슈,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젠슨 왕의 어떤 발표 때문에 또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엔 잠깐 쉴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연말 크리스마스 랠리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트럼프가 자기 손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뭔가 할 거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있죠. 뭐죠?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관세가 뭐 이게 괜찮다라고 나오면 트럼프는 바로 돈을 풀 겁니다. 네. 1인당 뭐 $2,000 준다 그러잖아요. 그거 바로 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동성이 또 이거 뭐 1인당 $2,000 준대잖아. 저 공산주의자라니까? 진짜로?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요. 전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응원해야죠. 2,000달러 주라고. 그러니까 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이 맞물리기 시작하면 다시 자금이 막 돌면서 시장이 좋아라고 연초가 쫙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럼 AI 버블론도 수그러들겠죠. 수그러들어요? 결국은 돈도 있는데 돈도 돌 거고 이러면 크게 걱정 없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뭐 CPI, PPI까지도 안정적이 됐다. 그래서 또 금리 인하를 또 한 번 더 기대해도 된다. 그러면 더 한 번 더 시장이 또 안도하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위로 한마디나 혹은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실 말씀이 일단 있어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요건데. 네, 엔비디아 다음 주 중요합니다. 1페이지에.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한테 이번에 기대하는 거는 뭐 실적 자체는 숫자 5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YY로 55%도 안 나왔다. 그럼 일단 한 번 더 맞을 것 같아요. 성장률이 YY로 한 50%, 60% 나오면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얼마 전에 했었어요. GTC에서. 이번 분기 포함해서 향후 5분기 동안에 매출 5분기? 그렇죠. 5분기. 5개 분기. 1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한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오도 받았다. 근데 애널리스트가 추정하는 것보다 한 30%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50몇 % 중요하지만 가이던스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높아진 가이던스를 밑에 하면은 확 반전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 보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요거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까지는 이제는 그 금리 인하가 언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대꾸받고 되니까 월화수는 그런 거 연장선일 것 같아요. 많이 빠지면 접근하시고 오늘 빠졌으니까 좀 접근해서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3,950 이하로 안 가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950을 건드리면 조금 좀 까리까리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팍팍팍 떨어져서 3,900, 3,800 이렇게 하루 만에 확 깨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중요하지. 오늘 아는 거에 연장성상이면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 아는 거 아닌 거 더 악화된 게 나오면 조금 주춤하거나 폭을 낮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위로보다는 오늘의 한마디 이걸로 대신할게요. 네. 일단 아까 무슨 좋은 공자님 여러 가지 얘기하고 계좌를 달리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큰 그림의 내러티브는 트럼프를 믿고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다 좋은데 다 들었어. 근데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난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기준에 이렇게 트레이드하는 룰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실행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고 나서 결과가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에 실패할까 봐 틀릴까 봐 그거가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도 깨져보고 경험이 돼야지 나중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가 아니지만 결과를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는 마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틀릴까 봐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야지 뭔가 뭐 이렇게 얘기 들은 것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실행을 해야 돼. 근데 실행을 해서 틀릴까 봐 걱정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 생각하고 실행하고 틀리고 보고 다시 실행하고 이게 피드백이 돌아야 되는데 그 자꾸 틀릴까 봐 걱정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액션은 취하라. 급하지만 않게 취하면 되는 거죠. 액션 취하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면은 이 좋은 장에 이게 3,800 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말하면 잠깐 내려가다 다시 4,200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애매한 판이기 때문에 실행을 옮기지 않으면 기회도 리스크가 없는 기회는 안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시 25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갈 때가 됐는데요. 오늘 이제 12,000분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항상 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들어오시면 저희도 즐겁지 않습니다. 예, 다들 걱정되셔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마냥 또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또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잘 해보시고 결정을 잘 내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머리가 너무 또 어지러우면 미국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맞아. 바람도 세고. 국이. 미국 투어 아홉 번째? 국이. 네. 근데 오늘 많이 노네. 네. 교수님 국이 띄워줘야죠. 그리고 국이- 수험생들 어제 이제 수능 끝났잖아요. 그럼 지금이 딱 가기 좋은 시기거든요. 네. 네. 교수님 국이 빨리 틀어줘. 네. 빨리 하고 가게. 미국 아이, 투어 아야, 국이. 딴거 하고 있네 그냥. 네, 미국 투어 국이.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뭐 떨어졌지만 한 주 동안 그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은 매일 열립니다. 예. 하루하루 이겨내서 시장에 끝까지 붙어 있는 게 또 승자입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까지도 또 승자셨고요. 월요일 날 또 여러 가지 생각과 결단을 가지고 또 오프닝벨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안 좋은 시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바람 쐬면 또 기분이 사람이 참 단순해서 또 기분 좋아져요. 맞아요.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네. 그래서 기분 전환 많이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